안녕하세요, 제이폼입니다. 오늘은 투자 브이로그로 함께 할 거고요. 여기는 우리 집입니다. 오늘은 좀 집에서 시황 좀 보면서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국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코스피는 몇으로 마감했죠? 2175포인트로 마감했네요. 그래도 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그리고 외인들도 꽤 샀는데 그래도 조금 판 게 더 많았고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네요. 거의 기관이 판 걸 개인이 다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장 처음으로 이제 개시한 거잖아요. 2020년. 그래서 오늘은 9시 시작 안 하고 10시에 또 개장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환율도 조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은 부족해서 오늘은 상승 여력이 없지 않았나. 그래서 하락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또 그 하락한 물량을 잘 받아내지 않았나. 또 기관은 또 이 여세를 몰아서 또 개인에게 많이 팔면서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장 속에서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꾸준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한가 가는 종목을 부러워하시죠? 저도 옛날에는 참 부러워했어요. 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하면 저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나도 언제쯤 상한가 종목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까라고 부러워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는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 모두 다가 부자가 됐겠죠. 그런데 분명히 주식시장에도 어떤 분들은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손실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고요. 수익이 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질량 보존의 법칙 같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상한가 가고 싶다. 내 종목은 왜 상한가 안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뭐 좀 비정상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주식시장이라고들 하지만 결국엔 기업 이익이 주가를 끌어올릴 거고요. 결국엔 기업 분석을 통해서 장기 투자가 성공을 거둘 겁니다. 가치 투자가 성공을 거둘 겁니다. 단타 하시는 트레이더 뭐 이런 분들을 제가 뭐 감히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의 분명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하고 있는 가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을 내가 선택하지 못했던 아쉬움보다는 내가 그 기업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내가 어떻게 기업을 더 잘 분석해야 될까? 어떻게 더 기업을 더 잘 발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한가 가는 종목에 올라타기도 하시고 뭐 쉽게 말해서 상투 맨 위에 고점에서 그 주식을 샀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또 손절을 경험하시면서 많은 손해를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러워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한 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 실패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한 번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번의 손실은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풀이되거나 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브리핑은 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공부는 뭐가 있을까요? 기업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뭐 유료 세미나 무료 세미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그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산은 불리고 싶은데 리스크는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손실이나 실패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나 손실, 리스크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자도 안 하고요. 그냥 자기가 버는 돈을 예금에 넣어요.
요즘에 예금 금리 어떻게 되죠? 1%가 안 됩니다. 네. 적금금리 2%, 3%라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2분의 1 정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적금은 첫 번째 넣는 것과 뭐 1년 적금이라고 치면 첫 번째 달에 넣는 것과 마지막 달에 넣는 거 이율이 달라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달은 1년 동안 예치해 놓는 거지만 마지막 달은 한 달만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율의 12분의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계산을 하시면 적금 금리가 6%다 그러면 한 3% 정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6%짜리 요즘 없잖아요. 한 3%, 4%만 줘도 엄청나게 많이 줄 서서 그 적금 가입하죠. 그러면 1.5%나 2% 정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돌아오면요.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세 번째, 절약, 저축, 투자는 여유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여유는 계속 없습니다. 절약은 평소에 하는 거고 습관이고요. 모으는 것도 습관이고요. 투자도 습관이에요.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자산 불리고 싶은데 리스크는 싫고, 자산 불리고 싶은데 절약, 저축, 투자는 여유가 없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 핑계예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실 수 있고요. 1,000원으로도 투자하실 수 있고요. 2,000원으로도 투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만원 투자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1억 정도의 여유자금 있으면 1억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투자하셔도 실패할 확률이 정말 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조건 먼저 들어가 있어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먼저 들어가는 게 한 번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통해서 실패 횟수를 줄이면서 먼저 들어가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자산을 불릴 수가 있어요. 새해에 많은 분들이 다짐하고 새로운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속해야 되는 거고요. 지속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일들입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산을 불리고 싶을 때 공부하셔야 되고요.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의 실패를 하지 않도록,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약하시고 저축하시고 투자하는 것. 그리고 투자할 때 언제나 말씀드리죠. 마켓 타이밍은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 분석,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한 8분 26초 정도 됐는데요. 제가 10분은 넘지 않으려고 해요. 투자 브이로그는 새해예요. 2020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행복한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유튜브도 방향성을 좀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이런 투자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 공유하고 그리고 제가 음악 블로그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음악 방송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 사업에 대한 노하우들 여러분들께 조금씩 풀어드리려고 하고요.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제 블로그에 오시면 텔레그램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리스크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절약 저축 투자해서 부자 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이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